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학생이 끔찍하게 살해당한 김하늘 양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열흘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요. 경찰이 하늘 양을 살해한 여교사의 인터넷 검색 기록에서 과거 살인사건 기사를 살펴보고 범행 도구를 검색하는 등 계획 범행으로 의심되는 단서들을 확인했습니다. 보도에 이호진 기자입니다. 범행 당일 학교를 나와 한 상점으로 향했던 40대 여교사 A씨. 자연스럽게 흉기를 구매해 다시 학교로 들어왔고 흉기는 김하늘 양을 무참하게 살해하는 데 쓰였습니다. 여교사 A씨의 범행이 미리 준비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 등에서 유의미한 검색 기록 등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포렌식을 통해 A씨가 과거 살인사건 기사를 살펴보고 범행 도구에 대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검색했던 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 도구 준비 과정, 관련자 진술, 통화 내역 등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A씨가 아직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대면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대면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교육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전교육청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7일부터 대전시 교육청과 서부교육지원청, 하늘 양이 재학했던 초등학교를 상대로 현장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주간 진행되는 감사에서는 교원 관리 실태를 비롯해 돌봄 교실 운영과 학생 귀가 조처가 적절했는지 등을 광범위하게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정부가 침체한 지방 부동산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LH를 통해 사들이고 주택 수요자가 직접 악성 미분양을 구입하면 대출 혜택도 주기로 했습니다. 또 부산과 대전, 안산에서는 철도 지하화 사업도 추진합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17,000호로 한 해 사이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지방 부동산에 활기를 불어넣는 차원에서 LH를 통해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사들이고 대출 혜택도 주기로 했습니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약 3,000호에 대해 LH가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새로이 추진하고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디딤돌 대출에 대한 우대 금리를 신설하여 LH는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사들인 뒤 시세 90% 수준인 든든 전세로 임대 운영하고 6년 후 세입자가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B아파트에만 허용되는 매입형 등록 임대를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에도 확대합니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지방 건설 경기 상황을 보며 4, 5월 중에 결정합니다. 부산, 대전, 안산에서 철도 지하화 사업 3개를 우선 추진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겨냥합니다. 사업 규모는 총 4조 3천억 원으로 올해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이르면 2029년 말 착공을 목표로 합니다. 또 국토 관련 사회간접자본 예산 12조 5천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합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항공안전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15개 공항에 오는 2027년까지 2,600억 원을 투입하고 올해 안에 7개 공항 9개 방위각 시설을 부러지기 쉬운 재질 등으로 개선합니다. 또 조류 충돌을 막기 위해 모든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를 순차적으로 도입합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중국산 제품을 파는 직구 사업만 해왔던 중국계 이커머스 기업 테무가 한국산 제품을 직접 팔겠다며 판매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테무가 한국 시장에 직접 진출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유통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요. 중국 플랫폼의 이용자를 뺏기고 국내 제조사까지 종속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이커머스 시장 경쟁이 더 치열해지게 됐습니다. 한지희 기자입니다. 중국계 이커머스 기업인 테무가 개설한 한국 판매자 모집 홈페이지입니다. 한국 진출 이후 1년 7개월 동안 중국산 제품을 파는 직구 사업만 해왔던 테무가
오픈마켓을 통해 본격적으로 한국산 제품을 직접 팔겠다고 나선 겁니다. 태무는 한국에 사무실을 두고 인력 채용 등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한국 주요 물류업체와 계약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태무가 한국산 제품 판매에 나선 건 한국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태무의 지난해 결제 추정 금액은 각각 3조 6,897억 원과 6,002억 원, 합산 4조 원을 넘어서며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양상입니다. 중국계 이커머스 기업들의 한국 직진출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도 무관치 않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고강도 관세 정책으로 $800 이하 소액 소포 면세 혜택이 사라지면 판로가 막힌 중국계 플랫폼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공략 수위를 더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유통을 중국 애플리케이션이 장악을 할 것 같으면 그 유통 아래에 모든 제조업이나 다 종속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조업이 종속됨에 따라서 중국 제조업의 생산 그 상품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고 이른바 중국계 시커머스 기업들이 국내 유통시장에 직접 진출을 잇따라 선언하면서 저가 물량 공세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북한이 코로나19로 5년간 묶어뒀던 국경을 개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인을 제외하고 개별 관광을 허용한다는 건데 다음 주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북한 라선시 여행객 모집도 마감됐습니다. 북중 관계에서 이상 기류설이 제기됐던 만큼 일각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북중 간 관계 개선 신호로 보는 해석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북한 전문 여행 안내 사이트입니다. 오는 24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북한 라선을 여행하는 상품이 올라왔습니다. 가격은 한 명이 호텔을 이용할 경우 4,599위안, 우리 돈으로 90만 원, 두 명이면 3,599위안으로 7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라선에서 열리는 마라톤 행사 참가자들이 대상인데 모집 인원은 15명으로 모두 마감됐습니다. 3박 중 하루는 라선 시내에서, 이틀은 교외 호텔에서 보내게 됩니다. 将会在本月的24号过境。旅游团呢，虽然暂时没有正式走团，但是朝鲜方面呢，已经是单方面对外宣布了。 이번 라선 개방을 계기로 북한이 코로나19 이후 폐쇄한 국경을 중국인들에게 개방할지 관심입니다. 지난해 초부터 러시아인을 대상으로는 라선 관광이 허용됐습니다. 앞서 북한 전문 여행사인 고려투어스와 영파이오니어 투어스는 한국인과 미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대상 개별 관광이 20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러 간 밀착 상황에서 그간 북중 관계를 놓고 이상 기류설이 제기됐던 만큼 일각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북중 간 관계 개선 신호로 보기도 합니다. 每周一到周四呢，可以通关前往朝鲜的罗前市，主要的通关人员呀，都是跟朝鲜有生意往来的商人，以及到朝鲜考察做贸易的一些人员。 중국 정부는 북중 관광 재개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 채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에는 긍정적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북한이 중국인을 대상으로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닌 개별 관광 확대를 통해 외화벌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네, 한국 높이뛰기 간판 우상혁 선수가 올해 두 번째로 출전한 대회에서도 우승을 따냈습니다. 우상혁 선수는 열흘 전 체코에서 열린 대회에서 올 시즌 세계 공동 1위 기록으로 정상에 오른 바 있는데요. 두 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올 시즌 쾌조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제 우상혁 선수는 다음 달 세계 실내 선수권 대회 우승에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슬로바키아에서 열린 올 시즌 두 번째 실내 높이뛰기 대회. K-팝인 로제의 아파트의 리듬을 타던 우상혁이 2m 28을 가볍게 넘습니다. 이어 올 시즌 아직 나오지 않은 최고 기록 2m 32로 발을 올렸지만 세 차례 모두 실패. 결국 2m 28의 기록으로 13명의 선수 중 1위를 확정지었습니다. 우상혁이 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건 이번이 통산 세 번째. 2022년 2m 35, 지난해 2m 32를 기록했습니다. 열흘 전 체코 후스토페체 실내대회에서 2m 31을 넘어 올 시즌 세계 공동 1위 기록으로 정상에 오른 우상혁은 두 대회에서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올 시즌 쾌조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세계 랭커들이 출전하지 않은 이번 대회와 달리 체코에서는 일본의 아카마츠 류이치, 우크라이나의 올레 도로스추크 등 지난해 파리올림픽에서 더 높은 순위에 올랐던 선수들을 제쳤습니다. 지난해 파리올림픽에서는 7위에 그치며 아쉬움에 눈물을 흘렸던 우상혁은 재정비해 2028 LA올림픽에 다시 도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당장 다음 달 중국 난징 세계 실내 선수권은 톱 랭커들과 다시 한번 기량을 겨뤄볼 수 있는 기회. 우승한다면 2022년에 이어 3년 만에 정상을 탈환하게 됩니다. 연합뉴스 TV 박수주입니다.